도 되지만 제 영상은 매 수업 시간 끝나면 다 올라가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되는데 구독만 누르세요. 그래야 제 영상 올라갔을 때 아니까. 나름 193명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그럼 어제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 명 누가 달았는데요. 알 수 없는 언어로 달아서 그 파파곤가에 달았더니 저 이슬람 쪽에서 제 유용한 수학 공식이군요 이러면서 달았더라고, 번역해 보니까. 근데 난 궁금한 건, 그래 그쪽에서도 수학을 배울 텐데 그 말은 즉슨 내 말을 이해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아요를 일단 눌러드렸는데, 아무튼 그 이슬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등식이라는 것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이 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수학에서 어떤 함수와 함수가 같다, 즉 이 같다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등식 이렇게 하나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항등식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식이라는 엄마, 아빠, 부모 밑에 자식이 2명 있는데 하나가 항등식, 하나가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방정식에 대해서는 더 잘 알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렇게만 제가 쓰고 끝나면 저건 뭐라고 말해요? 1차 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는 y를 붙이면 뭐라고 되죠? 1차 함수라고 붙어요. 그 다음에 는 이번엔 0이 붙으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0보다 크다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여기는 다 1차인데 오른쪽에 뭐를 쓰냐 안 쓰냐 아니면 쓰되 는 y냐 는 0이냐 0보다 크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부등식, 얘는 함수라고 하니까. 그럼 이 방정식은 대부분 는 0으로 끝나거나 는 상수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방정식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방정식은 말 그대로 한 글자, 바로 해를 찾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2x 더하기 4는 0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4를 넘기고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렀어? 이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 1차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는 거고, 오늘 배우는 그럼 항등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항상 같은 식을 줄여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고, 어떤 함수 fx와 어떤 함수 gx가 같다라고 나오면 실질적인 이 fx와 gx의 모든 뭐가 성질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ax 플러스 b라고 나오고 여기가 4x 플러스 5라고 나오면 선생님, 얘는 1차 항의 개수가 a고요. 상수항은 b인데 요 4x 플러스 5라는 식과 같대요.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x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같은 식이니까 같은 성질, x의 개수, 상수항의 값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4, b는 5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항등식 문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시작하진 않죠. 항등식 점점점 이렇게 시작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이게 항등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항등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 가지 표현을 빌려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시작한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간다라는 건 모든 x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식이니까 이게 바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거, x 값에 관계없이 라는 거야.
x값에 뭘 넣어도 너 상관없어 라는 거야. 아, 그럼 얘도 항등식이라는 단어구나. 이 두 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뭐 임의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임의 x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임의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작위라는 거야. 무작위. 무슨 뜻이야?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은 즉슨 모든 실수랑 사실 같은 뜻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아마 제가 여기 쭉 써놨어요. 그럼 마지막 4번은 전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이런 것들. 근데 4번은 사실은 저도 아마 옛날에 수학의 정석에서만 보고요. 4번은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첫째 줄이 이 셋 중에 하나로 시작하면 얘는 항등식이니까 아마 왼쪽은 이쁜 함수가 나왔을 거고 오른쪽은 미지수를 포함한 함수가 나왔을 거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성질을 잘 비교해서 같다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밑에 항등식의 성질을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0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1번 1대라고 나오면 선생님 저는 x에 뭘 넣어도 항상 0 되고 싶어요. 그러면 a가 0 되면 x에 뭘 넣어도 0이 될 거고 b마저도 0이 되면 늘 이 식은 0일 거니까 아마 a도 0 그리고 b도 0일 거야 라는 거야.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이게 2차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도 상관없어. 모든 실수 x에 대한 2차식이 늘 0이면 2차 계수도 0, 1차 계수도 0, 상수도 0이야 라는 거야. 근데 이게 꼭 는 0만 나오냐? 그건 아니고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라고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꼭 굳이 같은 차수끼리 개수를 비교하기보다는 한쪽으로 넘기면 a-a-x와 b-b-가 0 돼야 되니까 뭘 넣어도 0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쭈루루 2번의 항등식의 성질에 써놓은 거다. 그래서 밑에 참고 읽어보면 위와 같은 항등식의 성질이 모든 항등식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에서 고3 때까지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대부분 왼쪽 식 있고 오른쪽이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미지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같다란 식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오른쪽과 왼쪽을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상수가 나오면 어떻게 풀고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풀고 미지수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 이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풀이가 너무 다양하면 제가 문제를 읽고 그때그때마다 뭘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라는 거지. 근데 수학자들이 막 여러 문제를 만들고 개발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무슨 법? 바로 개수비교법이 있더라라는 거지.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하는 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얘처럼 선생님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랑 같대요. 그러면 x의 1차 계수, 1차항의 계수가 a고 x의 1차 계수가 a-니까 계수끼리 똑같으면 되겠네요. 상수항끼리 똑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진짜 데칼코마니 방법으로 찾는 방법을 바로 우리가 개수비교법이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이 개수비교법이 항상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항상 안 된다가 아니라 항상 개수비교법만으로 풀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얘들아 개수비교법은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식이 이쁠 때야. 식이 깔끔할 때. 식이 깔끔하면 너무 이쁘지? 4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다. 이거 못 푸는 친구 어디 있어요? 식이 너무 깔끔하니까 a는 4, b는 마칠, c는 1, 끝. 이 개수비교법은 사실 너무 이뻐요. 그쵸? 근데 수학이 항상 식을 깔끔하게 주는 건 아니지.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왼쪽 식은 똑같은데 오른쪽 식이 막 이렇게 나오고 난리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당황스러운 거야. 왜? 아,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걸 또 다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다시 개수비교법을 쓰기에는 답은 맞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두 번째 만든 방법이 뭐야? 바로 우리가 불특정. 여기다가 선생님 저는 어떤 숫자를 넣어서 오른쪽과 왼쪽 식이 같다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값, 수치를 대입해서 풀자. 그래서 바로 수치 대입법을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 수치 대입법은 굉장히 이게 되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너 뭘 넣고 싶어? 라는 거야. 너 좋아하는 숫자 다 넣어도 돼? 라는 거지. 그건 안 돼.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가 1억이라 그래서 1억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조가 좋아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1조를 넣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대부분 이 수치 대입법을 쓸 때는 얘와 반대로 식이 더러울 때에 쓸 텐데 그냥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수치 대입법에서 어떤 수치를 넣을 거냐? 라고 하면 바로 뭐가? 미지수가. 미지수 항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얘처럼 나오면 미지수항이 0 되는 값. 즉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뭐? 2랑 마이너스 1을 넣자 이거야. 얘가 0 되는 값. 뭐 여기가 뭐 아무 숫자가 더러워도 요 자체 미지수 항이 0 되는 여기가 0 되는 마이너스 1 값들을 넣어야지. 그냥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 3,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런 숫자를 넣으면 안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개념 노트를 만든 거거든. 개수비교법 주저리 써 있고 수치대입법 주저리 써 있는데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써놨냐면 전개식이 복잡한 경우. 전개식이 복잡하다는 건 뭐야? 식이 더럽다는 거야. 식이 더러울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를 읽고 여기가 상수네, 함수네, 미지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 깔끔하네? 오케이, 난 그냥 차수 비교할게. 아, 이거 식 너무 더러운데? 아, 이거 대충 숫자 넣어서 0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에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아, 참 2번 때문에 내가 너무 서운해요.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읽어볼게. 항등식의 한 변이 fx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처음 설명할 때 개수비교법은 식이 깔끔할 때, 수치대입법은 식이 더러울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2번에 뭐라고 써 있었어? 한 변이, 항등식의 한 변이 fx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 풀어봤을 거야. 이 문제 여기 안 풀어본 친구 없을 거야. 아마 이런 문제 특히 나머지 정리에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 있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나와놓고 막 이쪽만 난리 났어. 막 이쪽만 엄청 식이 더러워. 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 막 qx에다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었을 거야. 자, 이거 보면 애들 대부분 뭐라고 질문해?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2번 내용을 잘 적용시켜 보면 얘도 가운데 같다 마크가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은 같다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항등식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전부 다 항등식이에요. 왜? 우리 늘 이랬잖아요.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럼 결국엔 오른쪽과 왼쪽 식이 같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항등식이에요. 근데 한쪽에 있는 식이 어떤 함수와 다항식의 곱으로, 여기도 잘 봐봐. 내가 gx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 그럼 너네들 몫을 qx라고 썼고 여기 rx라고 썼어. 그럼 다시 말하면 오른쪽 식에 다항함수와 어떤 함수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여기가 0 되는 값 넣지 않았어요? 왜? 수치대입법 하려는 거야, 사실은. 그냥 나머지 정리여서 그냥 여기 0 되는 값 넣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맨날 나머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맨날 x에다 뭐 넣었어? 1 넣어갖고 f1은 4다. 이거 왜 찾았어? 그냥 나머지 정리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풀으래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얘는 사실 앞에서 먼저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항등식 단원이었지. 항등식 단원에서 어떤 함수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는데 그 수치를 뭘 넣을 거냐? 바로 그 다항함수가 0 되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을 넣어서 f1은 4다라는 걸 찾는 거지
나머지 정리해서 저기가 0 되는 값 1을 넣어서 4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돼? 두 개의 식이 같대요, 선생님. 그러면 다항함수와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부터 넣기 시작해야 돼? 1번? x에다 2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0 만드는 거예요. 0은 블라블라블라 식 하나 찾을 거고, 또 여기가 0 되는 값 하나 나오겠죠. 또 여기 있는 숫자 넣어서 이번엔 이쪽이 0은 블라블라블라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꼭 굳이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사실 수학에서 있잖아요. 왜 수학자들은 아니고 어쨌든 교육과정에 왜 공통수학, 공수1, 공수2, 대수, 미적 1, 미적 2 왜 이렇게 나눠놔서 만들었을까? 우리 가끔 문제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잖아. 우리 삼각함수 문제 있죠. 그걸 미리 배웠으면 아까 여러분들 숙제로 해온 게 풀렸겠네?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거부터 먼저 가르치면 좋은 거 아니야? 어려운 거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 공수 1, 2 할 때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어려운 거부터 안 가르치고 쉬운 거부터 가르치겠어? 어려운 걸 풀려면 쉬운 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 난 공수원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가끔 어머니들이 상담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에이 수능은 대수부터 나오니까.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평가원에서 수능은 2학년 교육과정부터 출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학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수원 안 낼 거예요? 아니죠. 공수원은 이미 밑바탕이 대수랑 미적분원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수부터 낸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가끔 공수원 2를 건너뛰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공수원 2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3 때까지 늘 항상 같다는 항상 보일 거예요. 그럼 다 항등식이에요. 고3 때는. 이것도 항등식이에요. F1은 4다. 1 넣은 것과 4 넣은 게 같다. 단지 얘는 수치대입법으로 찾은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수치대입법은 언제 쓴다? 요것만 기억하자. 한쪽 변이 다항식과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쓴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다음 숙제 해올 때 이 말을 기억하는 친구와 기억하지 않는 친구가 딱 질문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고에다가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말 써있죠.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 저번에도 했던 말 반복하자면 우리가 개수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다? 바로 요 뒤에 미지수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개수라는 명칭을 붙였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은 뒤에 미지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얘는 개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온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아니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애들이 같은 말로 어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상수항을 포함하라고 했지? 마지막에 상수항을 따로 더해줘야 되는구나. 반대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구하라는 건 마지막에 상수항을 빼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냐 이거야. 이렇게 가서 뭐 AN, X의 N승이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선생님 이게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한 거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들아 요거 뭐지? 요거 대답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최고차항이에요. 얘 가끔가다 학교 시험에 최고차항 물어봐요. 지금 장담할게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 있을 거야.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5승한 것이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잘 봐. 이렇게 나왔다 칠게.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1번 A0 구해봐. 2번 모든 항의 개수의 합 구해봐. 3번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구해봐. 갑자기 4번 뜬금없이 A10 구해봐. 끝. 그럼 애들이 그래도 학원 다니고 조금 더 머리를 막 응용해갖고 풀었던 친구들은 일단 A0는 쉬워요. A0는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1을 5승하면 되겠네? 그래서 1이에요.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찾아달래. 근데 무슨 말이 싹 빠졌지?
상수항이지. 그럼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찾고 싶으니까 우리는 x에다 뭐 넣을 거예요? 딱 앞에 개수만 살리고 싶으면 1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넣겠죠?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7일 거고 7의 5승이라고 쓰면 틀린다라는 거지. 거기서 누구 빼줘야 돼? 상수항 빼줘야지. 하지만 반대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합은 그냥 1 넣으면 끝나겠네. 7의 5승이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A10을 구하래. 선생님 A10이요? 이거 뭐예요? 저는 이거 처음 구해봤는데 이런 친구들 많아요. A10이 말 그대로 가장 큰 차수의 개수니까 최고차항이죠. 최고차항을 구하려면 x에다 뭐 넣을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상수항과 최고차항은 노가다예요. 1의 5승 상수항, 2의 5승 최고차항. 그래서 얘는 32가 되는 거예요. 2의 5승으로. 이해하셨어요? 아마 최고차항 한 번 처음으로 구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겨울방학 동안에 한 번도 최고차항이라는 얘기를 못 듣다가. 그래서 A10 최고차항 가끔 물어본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름 그래도 겨울방학 때 막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문제집 풀다 보면 이거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당연히 막 이런 것들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로 A0, -A1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다 잘 찾아요. 그래놓고 못 찾는 거 뭐야? 대부분 상수항만 찾아봐. 최고차 항만 찾아봐. 요 두 개는 생각보다는 아마 못 찾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1페이지에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항등식이에요. 왜냐면 제 개념 노트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같이 넣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2장으로 한꺼번에 다 드린 거고요. 이제 저랑 한번 문제를 한 문제씩 풀면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힘들어요? 힘들다 손.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힘을 들지 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저거 한번 해볼까요? 넌센스 퀴즈. 저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재원생들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절대 하지 마. 아니야, 해도 돼. 얘들아, 왕이 알지? 왕이 넘어지면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왕이 넘어졌어. 줄임말이 뭘까? 모르는 친구 빨리 손 들어. 또 집에 가서 빵 터지지 말고. 선생님 개그는 좀 집에 가서 터져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혼자 이제 볼일 보다 갑자기 왕이 넘어졌대 막 이러면서 갑자기 혼자 터지면 킹콩이에요. 킹콩. 킹콩. 알았어. 어른 오리가 뭐야? 오리가 얼었어. 언덕.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참신한 거? 더 이상 없는데. 뭐라고? 그 두 개밖에 없어. 그 두 개가 내 최애 아재 개그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나중에 선생님이 재밌는 썰들이 많으니까 우리 저번에 예고편 했었죠? 윈터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 졸려갖고 여러분들 졸릴 때 표정 앞에서 보셨어요? 너무 이쁘긴 하거든. 조는 모습보다는 막 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흰자가 70% 이상 보일 때. 근데 너무 칭찬할 만해. 왜냐면 지도 눈 뒤집히면서 깨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분 만나기 전 표정 있잖아. 눈깔이 이제 검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좀 놀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저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졸리면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서 있어도 그냥 저거 큰 책상이니까 옆에 그냥 야, 비켜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하세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한번 중요한 것들만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사실 3번 같은 문제가 제일 귀찮은 문제죠. 3번 같은 문제. 3번 문제가 사실 왜 귀찮냐면 야, 이거를 수치 대입법으로 풀기도 사실 되게 그렇고 야, 이걸 개수비교법으로 풀기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fx 플러스 a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문제가 원하는 유형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fx에다 얘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x 플러스 a를 3승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괄호 열고 x 플러스 a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x 플러스 a를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 한 게 바로 fx 플러스 a라는 거야. 그게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는 거거든. 그럼 사실 이 문제집의 출제 의도는 개수비교법에다 넣어놨으니까 사실 너 이거 싹 다 전개해가지고 얘랑 차수가 똑같게 찾아라는 게 사실 이 문제의 의도였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연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수치대입법으로 풀면 안 돼요 라는 거지. 뭐냐면 fx 플러스 a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 그럼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요.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다 0 넣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fa는 마3이다. 요거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a를 넣는 거야. 왜? 여기다 마이너스 a 넣으면 f0이 나오거든요. f0은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거지. 근데 fx에다 0 넣어볼까요? 0, 0, 0, 0 마이너스 45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 갖다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유형을 2개로 나눠놨다 보니까 개수비교법 문제니까 개수비교법으로만 풀어준 건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수치대입법 써도 되고 개수비교법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면 이번엔 수치대입법이래.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너네 왜 5번 문제 보면 수치대입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겠어? 한쪽 변이, 한쪽 식이 다항식 곱하기 fx잖아. 아, 그럼 이거 수치대입법 해야겠다. x에다 뭐랑 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이랑 뿔마 루트 2라고 하시면 안 돼요. 뿔마 루트 2도 맞긴 맞는데 x제곱에다 2 넣어도 되잖아요. 굳이 x값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번 문제죠. 5번 문제 보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2 해놓고 fx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식이 딱 봐도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여기 말하는 친구 있을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우리 요걸 뭐라고 하죠? 그치, 보기차식이죠. 이게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뿔마 2를 넣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x 제곱 대신에 2를 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진짜 짜증나게 x가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이 x가 뿔마 루트 2 중에 뭐가 되는지도 또 구별해내셔야 돼요. 근데 얘는 다행히도 4차, 2차 상수만 줬으니까 x제곱 대신에 2를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고 x제곱 대신에 2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더라.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땡큐, 연립, 답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x 껴있으면 어떻게 해라? x가 뿔만데 뭔지 어떻게 알지? 아마 문제에서 힌트 줬을 거예요. x가 뭐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그럼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숫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치대입법 썼다? 다항식과 함수의 곱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수치대입법 쓰는 거다. 이해하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K값에 관계없이 K라고 안 할게요. 미안한데 네모값에 관계없이라고 할게요. 우리 수학에서 앞으로 이런 문장 정말 많이 볼 겁니다. 네모값에 관계없이. 선생님 왜 네모라고 하세요? K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호승일 수도 있고 그치? 내 이름이 호승이야. 아무튼 무슨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미 솔루션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 한다? 바로 네모 값으로 묶는다. 근데 묶더라도 바로 동료한끼리 묶어라 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막 K값에 관계없이인데 K제곱도 있고 K도 있고 K가 없는 것도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K제곱은 K제곱끼리 묶어주고 K는 K끼리 묶어주고 K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묶어서 뭐가 들어가도 K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숫자, 1억 명이 있으면 1억 개의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0 나오려면 모든 항의 개수가 0 나오면 되겠다. 무려 상수항까지. 그래서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관없고 혹시 하나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우린 수학을 너무
단원별로 공부하면 안 되잖아. 요 네모값에 관계없이 이 문장이 요 뒤에 나가면 또 어느 단원에 또 나오거든? 어느 단원일까? 2차 방정식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단원명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거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문제. 네모값에 관계없이 그 뒤에 무슨 문장이 있게? 뒤에 무슨 문장? 바로 중근을 가질 때 또는 완전제곱식이 될 때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중근 또는 완전제곱식이 될 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었죠? 나중에 저한테 배울 텐데 요 두 문장이 나왔을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친구들 이제 저한테 배우면 네모값에 관계없이면 네모로 묶는다라고 배웠고요. 중근 또는 완전제곱식 된다 그러면 판별식을 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두 문장이 동시에 나오면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요를 많이 물어본다 이거지. 그럼 일단 우선순위는 중근이 먼저 네모값에 관계없이가 두 번째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쓴 다음에 그 놈을 바로 네모값으로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요 값이, 요 문장이 항등식에서도 나오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또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또 인지하고 문제 풀자 이거야. 자, 그러면 제가 딱 5초 드릴 거예요. 문제 푸는데. 이건 5초 컷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자, 준비, 시작. 1, 2, 3, 4, 5. 땡! 끝났죠. 자, 이게 푸는 방법이 몇 가지죠?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기 5초 안에 답 나왔다 손. 그럼 이 친구는 아마 푸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잘 봐. 9번 문제 보면 x, y 값에 관계없이야. 그러면 x, y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이 분수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원래 정석풀이가 뭐냐면 숙문이나 서울연은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풀면 안 되는데 이대 부분은 단답형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풀어도 되잖아. 물론 이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2x 빼기 y 플러스 2분의 그리고 ax 마이너스 by 플러스 10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잘 봐봐. x, y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벌써 x로 묶어준 거고 y로 묶어준 거고 x, y 없는 거 따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 난이도 최하 문제예요. 왜? 벌써 다 묶어줬어요. x 가진 것만 묶었더니 2밖에 없고요. y를 가진 것만 묶어봤더니 마이너스 1밖에 없고요. x, y 없는 건 2밖에 없고 물론 이 위에도 x 가진 거 묶어봤더니 a밖에 없고 y 가진 거 묶어봤더니 마이너스 b밖에 없고 x, y 없는 건 10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나눴더니 늘 똑같은 숫자가 나온대. 그래서 원래는 는 k라고 두는 거예요. 원래 정석풀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정석은 이렇게 풀고 빨리 푸는 건 이렇게 푸는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정석은 원래 이걸 대각선으로 곱해요. 그럼 갑자기 이 문제가 뭐가 돼요? 항등식이 돼요. 항등식 문제죠. 왜?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이 똑같대요. 그리고 x, y 값에 관계없이 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x 가진 건 x 가진 것끼리 y 가진 건 y 가진 것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x를 y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항상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k는 a라는 말이 되고 k는 b라는 말이 되고 상수항조차도 0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k 값이 5가 되겠죠. 그럼 k 값이 5니까 자동적으로 b도 뭐가 돼요? 5가 될 거고 얘가 k 값이 5였으니까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10. 이렇게 찾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a, b가 문제가 뭘 구해야 되나? a, b 더해야 되나? 답은 15. 답 4번이 되겠죠. 근데요 요걸 또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라는 거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 나눴더니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건 얘와 얘는 서로 배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 1분의 2, 2죠? 2분의 4, 2예요. 3분의 6, 2예요. 이게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려면 서로가 서로의 배수 관계가 돼주면 돼요. 그 말 뜻은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했더니 얘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근데 플러스 2가 10 되려면 몇을 곱한 거예요? 5죠? 그래서 A는 2 곱하기 5, 10.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5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항등식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비율 관계라는 게 보이면 사실은 더 빨리 풀리지만 정석풀이는 이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장에 안 나올 거고 이 방법으로 풀 필요 없이 그냥 이 방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아, 비율 관계? 그러면 어느 하나는 알려줬을 거예요. 여기가 미지수면 여기 둘이 알려줘서 몇 배 하면 되네. 근데 꼭 정수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유리수 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분의 3 곱했네. 2분의 3 곱하면 되고 2분의 3 곱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세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알려줄 만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가끔 수업할 때 야, 이거 고3 때까지 기억해 라는 문장을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계속 말했던 모르는 문자와 모르는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답니다. 이건 고3 때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문자가 X, Y, Z야. 3개네? 식도 3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걔네 갖다 뭘 해서 답을 찾아요? 바로 연립이겠죠. 대부분 더하기 아닌 빼기 갖다가 여러분들은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되니? 모르는 문자가 더 많아, 식의 개수보다. 모르는 문자는 X, Y, Z인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와. 모르는 문자는 X, Y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 대부분 아마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 관계식이. 자, 이렇게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이 현격히 적을 때, 모르는 문자 너무 많은데 식은 몇 개밖에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냐? 얘도 솔루션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뭐야? 한 문자로 통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X가 됐든 Y가 됐든 한 문자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왜? 모르는 문자가 2개보단 하나가 낫거든.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2번 보세요. X 플러스 Y는 1이다. 행복하지?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을 벌써 하나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하려고 봤더니 끝. 그 다음 뭐라고 물어봐? 그래 놓고는 야, 너 이거 찾아. AX제곱 플러스 BXY 그 다음에 CY제곱이 2야. 끝.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 내가 이거 XY 값이 하나 더 식이 나와야 XY 값을 찾고 여기다 넣어서 뭔가 답을 찾을 텐데 나 이거 못 찾아라는 거지. 그럴 땐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선생님이 모르는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너무 많다면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A, B, C는 구하는 거니까 모르는 문자가 아닙니다. X, Y는 모르는 문자인데 식은 1개밖에 안 줬다.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어떤 작업을 시작해? Y는 1-X로 바꿔서 Y 자리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첫째 문장에 얘들아 임의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모든 실수, 임의의, 무작위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X제곱 가진 거, X 가진 거, X 없는 거, 는 0. 따라서 는 0. 바로 풀면 정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 외우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N반 정도라면 나 이거 풀어봤던 거니까 맞고 안 풀어봤던 거니까 틀렸어요. 이런 변명하시면 안 돼요. N반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르는 문자가 나와도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과 풀이를 이용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키우려는 거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고 가도 시험장은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틀릴 거야? 그럼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지구상에 있는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가도 틀린대. 그럼 뭐하러 수학 공부해? 어차피 틀릴 거.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100점을 맞는 친구가 있어. 똑같이 공부를 해놓고. 그럼 그 친구들 잘 보면 문제 풀 때 푸는 과정을 외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왜 이거를 한 문자로 바꿔야 하고 왜 그 문제에서 임의라는 걸 보며 항등식을 떠올렸고 왜 묶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잘 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야, 나 이거 유형 5번 해야겠냐? 이거 너무 지겹지 않니?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 내가 장담할게. 여기 있는 문제 말고 내가 문제 하나 있거든? 그거 내면 다 틀려. 그때 재원생들도 그때 우리 개념반이 그때 몇 명이었지? 최대 인원이?
10명이었다. 맞아. 10명 냈을 때 다 틀렸던 문제가 있었어. 분수가 들어간 거 있었어. 분수. 그거 기억나? 그래서 진도 브레이크 때 했던 거. 분수 곱해가지고 다시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놈한테 토스하는 진짜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그거 내가 좀 이따 갖고 올 테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여러분들 13, 14, 15를 제외하고는 틀릴 만한 게 없고요. 13, 14, 15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 좀 제발 크게 뜨세요. 제발 좀. 뭐냐면, 문제 봐봐. 13번 빨리 봐봐. 14번 봐봐. 15번 봐봐. 제발 좀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뭐냐면 바로 14번 문제죠. 14번에 뭐가 지금 이상해요? A0가 없어요. 이거 맨날 다 그래. 시험 풀고 오면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수행평가 다 맞았어요. 근데 채점에 뭐 갑자기 하나 틀렸대. 잘 보면 A0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고차항도 없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A10도 지우는 선생님들 많아요. 진짜로 꼬아서 낼 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는 제발 눈 똑바로 뜨고 지레짐작으로 문제 풀지 마세요. 특히 자기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욕심이 있으면 문제도 안 읽어요. 대충 첫 문장 읽으면 이 문제 하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 문제 아니었네. 다시 돌아가서 푸는 친구도 많거든. 제발 좀 수학은 거만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복 어차피 못해요. 정복해도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니까 수학 문제 풀 때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항상 마지막 마침표 찍힐 때까지 읽는 습관. 지레짐작으로 풀지 말고 특히 여기 13, 14, 15는 정말 애들 실수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아 13번에 봐봐.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애들 당황한다니까. 우리 한번 풀어볼까? 마만. 자, A0 뭐 나와? A0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5승하라 그랬거든. A10 뭐 나와? 1. 이거 A10 1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다니까. 내가 장담할게. 친구들한테 가서 질문해봐. 여기서 A10 어떻게 구해? 이거 구할 수 있어? 이거 못 구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불가피하게 질문도 많고